삼척에서 6년째 과일 가게를 운영 중인 청년 사장님이 있습니다. 바로 36살 김청림 씨인데요. 신선한 과일 공수법부터 그만의 운영 노하우까지 청년 CEO 청림 씨의 싱그러운 하루를 소개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발빠른 정부와 서로에 대한 배려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현황과 도청의 공식 발표 내용, 어려움 속에 꼽히는 따뜻한 미담 등을 소개합니다. 봄의 길목인 요즘 집안 구석구석 묵은 때를 벗겨보는 건 어떠세요? 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봄맞이 대청소. 가정집과 영업장의 가전제품 청소법과 간단한 청소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4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강원 도내 확진자 수가 22명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 마스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중에서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도 많다고요? 네, 대표적인 유언 비어로는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거나 헤어드라이어기를 이용해서 이 마스크를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마스크 내피에 있는 KF 필터가 녹게 되면서 마스크의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요. 또 이 마스크의 대부분 코 받침이 철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돌리게 되면 불이 날 수가 있거든요. 마스크 제 기능도 상실되면서 화재 위험까지 있는 이 같은 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네,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우리 생활 필수품이 되어 버렸는데요. 여러분들 다양한 사용법들 잘 숙지하셔서 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노기한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기환입니다. 자, 오늘도 정성껏 우리 강원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 다들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계절은 이제 뭐 봄으로 가고 있는데 밖에 나가보면 휑해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손님이 많이 줄어서 걱정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를 잘 극복하고자 착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고마운 이웃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대료를 자진해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부터 상인들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의 이야기 저희가 365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소식도 그런 소식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청춘을 미천 삼아서 삼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젊은입니다. 청년 CEO의 24시. 네, 그 하루를 함께 만나보시죠. 아직은 어둠이 짙은 새벽. 하지만 여기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여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올해로 과일 가게 운영 6년 차인 청년 CEO 청림 씨. 오늘도 그의 희망찬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금 새벽 5시인데 네. 아침 일찍부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과일 경매 보러 포항에 가고 있어요. 포항이요? 네. 오늘 그 일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8시에 경매가 시작되니까 7시 반쯤 도착해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매를 보기 시작하면은 9시 반에 끝날 거예요. 끝나고는 물건 싣고 이제 다시 가게로 돌아가야죠. 가서 이제 물건 정리하고 하면은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처럼 경매가 있는 날엔 동이채 트기 전에 출발한 터라 2시간이 지난 이제야 서서히 새벽이 밝아오는데요. 그가 꿀맛 같은 아침잠을 떨쳐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신선한 과일을 공수해오기 위해서입니다. 도착한 건가요, 이제? 네,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셔서 물건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죠. 안녕하세요. 장사의 기본은 역시 인사죠. 맞습니다.
안 괜찮아요. 일주일에 2번씩 들르는 단골이다 보니 이곳 상인들과도 허물없이 지내는 이웃이 됐습니다. 그리곤 도착과 동시에 과일 고르기에 집중하는데요. 사과를 어떻게 좋은 걸 판단해요? 전체적인 색이랑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단단함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맛있게 생겼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럼요. 직접 맛을 봐야 알죠. 참외가 색깔이 좋습니다. 요새 과일은 뭐가 제철이에요? 요새 딸기랑 토마토 그리고 이제 참외가 앞으로 제철입니다. 감은 끝났고요. 감 끝났어요. 네, 감은 끝났습니다. 근데 감은 왜 보세요? 저는 이제 거래처에 납품을 해야 돼서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다 구색 삼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신선도가 생명인 과일을 공수하려면 부지런함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그러니까 밑에 이어지게 안진 지 꽤 됐는데 아침 일찍 와가지고 멀리서 물건 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잘 보고 또 너무 부지런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경매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차 분주해지는 손길들. 그동안 도매상과 쌓아온 인연과 노하우 역시 한둘이 아닙니다. 수박 몇 그릇짜리 살까? 9kg? 알았어. 9kg 사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또 붙여줘야 돼. 상점마다 이제 거래처마다 이제 생산자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해요. 네. 구매를 해서 이제 도매인 하는 사람들한테 도매하는 사람들 우리가 도매니까 가지러 오는 사람들 상인들 네. 그걸 이제 나눠주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시키면 사서 네. 나눠줍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8시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되고 그와 동시에 불꽃 튀는 눈치 싸움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50명 남짓의 중도매인이 참여한 경매에서 옥석을 가려내기란 그리 쉽지 않은데요. 이런 애타는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경매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별로 못 샀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서. 네,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가격도 안 맞고 갑자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좀 더 생각보다 그러면 적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둘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과일들. 그리고 바로 이때 청림 씨가 때 아닌 달리기를 시작하는데요. 저기서 못 본 걸 여기서 사야 되기 때문에 뛰어왔습니다. 본 거 있으면 하려고 일단 부모님께 했는데 보고부터 보통 해야죠. 가격이 너무 그럼요. 비싸게 나오니까 그냥 안 했어요. 이제 경매가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떻게 잘 사셨어요? 썩 좋지가 않아요. 목표만큼 못 사셨나 봐요. 네, 못 샀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땐 마음을 비워야죠. 평소에는 얼마나 차요? 여기 한 차에? 한 차에 요 높이로 그냥 끝까지 찹니다. 아, 오늘은 그러면 꽤 많이 못 하셨네요. 네. 그래도 초창기에 비하면 일취월장한 실력. 5시에 출발해서 이제 10시에요, 벌써.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일찍 가는 편입니다. 오늘 좋은 물건을 한 차 가득 실었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웠을 테지만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어야 인생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법. 일주일에 휴일이 얼마나 돼요? 휴일은 그냥 개인적인 약속 있을 때만 쉽니다. 다른 날은 별로
가게에 잘 붙어 있는 편이에요. 그 보통 뭐 일주일 다 일하시는 그렇다고 봐야죠. 가업을 잇겠다며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접고 고향에 뿌리를 내린 아들이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엄마 참 한 박스 75,000원. 네, 알았습니다. 75,000원. 네. 천에 5kg짜리 한 상자에 33,000원. 전에 5kg. 이렇게 아드님이 자꾸 뭐 시키시나 봐요? 예, 시켜요. 그래서 시키는데 제가 이제 어떤 때에는 제대로 못하니까 핀잔 맞죠. 엄마는 있으면서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내가 안에 들어가서 피곤하니까 이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많이 쉬어요. 그러면 잠만 자고 그러지 말고 좀 신경 좀 써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하고 뭐라고 막 해서 싸워요. 싸우고 난 다음에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들 하는 말이 맞기는 맞아. 그래서 내가 자중하고 반성하고 해야지 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잘 까먹게 되고 또 막 지나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제는 저도 나이가 있고 이 과일 가게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과일 보는 눈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젊은 친구가 하는 게 100배 낫다고 보고 저는 뒤에서 그냥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푸른 봄을 청춘이라고 했던가요? 오늘도 뜨거운 청춘을 미천 삼아 푸른 봄을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는 이 시대 청년 CEO들의 희망찬 봄을 응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다 해내는 것 아마 시민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나 할 것 없이 어렵다고 하는 요즘 우리의 일상을 잘 지켜내야만 모두의 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당연합니다. 자, 오늘도 도내 곳곳을 누비고 있을 우리 청년 CEO 그리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좀 기운 내시고요. 코로나19가 빨리 좀 진정이 돼서 진짜 우리가 활력 있는 봄 또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어서 이 강원도에 2명의 확진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치료랑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시면서 검사까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현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서두르며 확진자 동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강원 지역의 상황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강원 365에서도 발빠르게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10시 강원도청에서 진행된 코로나19 긴급 방역 대책 상황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도내 확진자는 2명이 추가되어서 3월 4일 공구시 기준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21번째 확진자는 원주의 71세 남성으로 신천지와는 무관하며 원주의 3번째 환자의 접촉자가 되겠습니다. 22번째 환자는 원주의 64세 여성으로 신천지와 무관하며 좀 전에 21번째 환자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가족이 총 9명인데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월 16일 태장동 교육센터에서의 예배자 345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양성은 6명, 음성은 246명이며 검사 결과 대기 중인 93명이 되겠습니다. 금일 중 검사 결과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화 불능자 142명 중 3월 3일 18시 현재 140명의 소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협조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무증상자 중 고위험군 373명하고 그리고 공무원 56명에 대해서는 도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오늘부터
이분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개학 이전에 전수검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신천지 측에서 처음 공개했던 교회 및 교육시설은 67개소였으며 현장 조사 및 제보를 통해 10개소를 추가로 확인해서 폐쇄한 바 있습니다. 방역대책본부에서 추가 확보한 시설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109개소가 신천지 시설로 확인됨에 따라서 저희 교회 전체 신천지 시설은 189개소가 되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109개소는 부속기관 20개소, 숙소 89개소로 그중 10개소는 폐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99개소에 대한 조사를 금일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내 중국 유학생 입국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입국한 학생 수는 총 437명이며 그리고 연세대 52명, 한림대 73명 등 125명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내 마스크 공급 상황은 우체국, 하나로마트, 약국 등에서 14만 4,050장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원주 지역에서 확진자 접촉에 의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추가됐습니다.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020년 3월 4일 오후 2시 기준 강원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국 확진자는 516명이 증가한 5,328명이며 강원도 확진자는 총 23명으로 하루 사이 3명이 증가했습니다. 강원도 총 23명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입니다. 춘천이 2명, 원주가 13명, 강릉이 5명, 속초 2명, 그리고 삼척이 1명입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4,849명이며 검사 중인 강원도민은 1,080명, 현재 자가격리자는 781명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주요 시군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먼저 강원도 시지역입니다. 춘천은 확진자 2명, 의심 환자 917명, 검사 중 127명, 자가격리자 265명입니다. 원주는 확진자 13명, 의심 환자 2,619명, 검사 중 1,078명, 자가격리자 142명입니다. 강릉은 확진자 5명, 의심 환자 487명, 검사 중 197명, 자가격리자 156명입니다. 속초는 확진자 2명, 의심 환자 208명, 검사 중 7명, 자가격리자 32명입니다. 삼척은 확진자 1명, 의심 환자 85명, 검사 중 3명, 자가격리자 42명입니다. 다음은 군단위 지역입니다. 홍천은 확진자 0명, 의심 환자 142명, 검사 중 14명, 자가격리자 7명입니다. 양구는 확진자 0명, 의심 환자 92명, 검사 중 2명, 자가격리자 0명입니다. 철원은 확진자 0명, 의심 환자 76명, 검사 중 5명, 자가격리자 0명입니다. 다음으로 인구 기준 감염률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살펴봤을 때 전국은 10.3명, 대구는 164.4명, 강원은 1.4명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종교활동 관련 확진자가 13명, 대구 경북 지역 방문 확진자가 5명, 의료 종사자가 1명, 유학생이 1명,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 감염이 3명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확진자 추이입니다. 2월 22일 5명이 발생했고 3월 1일 10명, 2일 2명, 3일 2명, 4일 오늘 1명이 추가돼 총 23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춘천과 속초, 삼척에서는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춘천 지역 자가격리 해제 정보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세명동 신천지센터 참석자 229명이 오늘 기준으로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다음은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고 있는 원주의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까지 원주 지역 총 확진자는 13명이며
그중 태장동 신천지 예배 참석자는 6명, 가족 전염은 4명, 지역사회 전염은 3명입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확진받은 3명은 원주 3번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 생활권이었습니다. 더불어 2월 16일 원주 태장동 신천지 예배 참석자 전수조사 정보입니다. 총 참석자는 345명이며 그중 93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강원도의 신천지 전수조사 내용입니다. 강원도 내 신천지 신도수는 총 14,430명으로 어제까지 파악된 인원보다 15명 증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7,013명으로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으며 춘천시가 2,724명, 강릉시가 1,811명, 동해시가 1,061명, 속초시가 697명, 삼척시가 209명입니다. 현재 무증상인 신천지 신도 중 전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는 총 373명으로 의료기관 146명, 사회봉사시설 106명, 어린이집 68명, 유치원 9명, 초등학교 44명, 공무원 56명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 같은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맛있는 빵과 커피로 유명한 춘천의 한 카페에선 이른 아침부터 빵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빵을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는 직원들. 이 빵은 판매되는 게 아니라 춘천시 보건소로 보내집니다. 최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쁘게 일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맛있는 빵을 전달하고 있다는데요. 어려워지니까는 저희가 도울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뭔가를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은 있는데 어떤 걸 할까 우리 직원들끼리 다 회의를 하다가 저희 검사 받고 아니면 이렇게 진료 받고 하시는 분들, 그 도와주시는 분들, 보건소 분들도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또 더 안 좋아지면 더 많이 고생을 하시게 될 분들인데 저희가 그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라도 좀 도와드리려고 아픔을 나누려고 저희가 좀 신경을 더 쓰게 되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로 빵을 배달한 지 일주일이 훨씬 넘었습니다. 매출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출근하는 직원이 저희 코로나19 전보다 반도 안 되게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취지는 저희도 좋은 입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이제 좀 일찍 나와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수량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좀 힘든 면이 있는데 그래도 다들 재밌게 하고 있어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 출근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으니 바로 특정 종교와 관련된 헛소문인데요. 최근 SNS를 통해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종교에 관련돼서 저희는 전혀 아는 게 없고 저희는 그런데 연관이 없거든요. 근데도 이제 오시는 손님들 보면 걱정에 많이 있으셔가지고 걱정을 하셔서 저희한테 여쭤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그런 루머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소문은 서로 우리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들 때문에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강원 도내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코로나 맵이 개발됐습니다. 다른 코로나 맵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세계 동향 같은 것도 많이 넣어놓고 하는데 사실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내 동네, 내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저는 강원도 지역 내에서 확진된 확진자 동선만을 다루고 있고요. 평소에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자주 해온 허인범 학생. 버스 안쪽 자리 앉기 캠페인, 주차난 해결 등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컴퓨터로 수시로 체크하고 업로드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뭔가 이 일에 있어서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게 보람을 느끼면서 책임감도 또 더 이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책임감도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코로나맵 강원은 확진자들의 동선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 안내 기능, 예방수칙 안내문, 내 동네 근처에서 확진자가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그냥 누군가한테 그냥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많이 알려지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방의 목적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일이 끝나기까지 그냥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위약금을 받지 않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운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해요 강원 코로나19 극복 착한 운동 캠페인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춘천시에서 정두섭 씨, 고석분 씨가, 인제군에선 박기태 씨가 입점업체 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셨고요. 강릉시에서는 안성일 씨가, 원주 자유시장에서는 점포주 30여 분께서 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동해시에서도 김홍수 씨, 김성진 씨, 김성란 씨와 박대현 씨가 입점업체 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셨고,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과 한두삼 씨, 백영철 씨, 진장수 씨 등 많은 분들께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양구에서는 첨성대 불가마찜질방이 3개 입점업체에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했고, 태백산 보석사우나에서도 13명 세입자들의 월 임대료를 3개월간 20% 인하했습니다. 양구군 농협이 하나로마트 내 6개 입점업체의 월 임대료를 3개월간 인하했으며, 일성콘도앤리조트 설악사업본부도 5개 입점업체의 2월 임대료를 50% 인하했습니다. 이번엔 결혼식을 연기한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주신 도내 웨딩홀의 명단입니다. 춘천의 스카이 컨벤션 웨딩홀과 수아비스 웨딩홀, 원주의 아모르 웨딩홀과 호텔 인터블고, 원주 웨딩, 강릉의 세인트 컨벤션 웨딩홀과 빌라드 로체에서 온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강원 365에서 3월 4일 강원도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3월 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오늘입니다. 3명의 확진자가 더 늘었는데요. 원주의 이 3번째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하다가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개인 위생 수칙들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 덕택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겨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음 놓고 외출도 못하면서 실내에만 머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층간소음 문제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또 여러 가지 어두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요, 긍정적인 생각에 있다고 합니다. 언젠간 반드시 끝날 것이다라는 이 확신에 찬 생각을 하시면서 개인 위생만 철저히 하신다면 코로나19가 극복될 그날이 머지 않았다고 저희는 확신하게 생각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대한 자택에 머물면서 외출을 하지 않고요. 외부의 접촉을 피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요 수칙들을 잘 지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새 좀 살이 좀 찌는 것 같고 기분 탓이겠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 명수 씨가 냉장고 파먹기라고 하나요?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가 아주 많아졌다는 제가 소문이 보기엔 스튜디오까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래요? 물리적인 정확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만들 하세요. 근데 저도 명수 씨한테 이렇게 좀 놀리는 듯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평소보다 간식을 찾는 횟수가 더 많이 증가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집에 아무래도 이제 오래 있다 보면 입이 심심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TV 뉴스를 보면 조금 마음이 좀 더 무거워지고 약간 불안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좀 단 걸 찾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아주 달콤한 디저트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지금까지 이런 디저트는 없었다. 이것은 디저트인가 작품인가? 보기 좋고 맛도 좋고 자신 있게 권합니다.
SNS에서 핫해 비주얼만 봐도 애땜 시인이 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감성 과자전부터 과즙이 팡팡 터지는 마카롱에 먹기 아깝다 아까워. 아트가 더해진 프랑스 전통 디저트까지. 경북 안동을 넘어 SNS로 대박 터진 대세 오브 대세 베이커리들. 디저트계 왕자를 차지할 메뉴는 과연? 지금부터 검증 들어갑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SNS 시대. 눈팅만으로도 확 끌리는 메뉴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신생 베이커리가 있었으니 그 첫 번째는 과자점. 오픈 약 3시간 전에 급습해 이곳의 비밀을 파헤쳐보기로 했는데 오늘 저희가 공개할 레시피는 마론 케이크입니다. 굳게 무섭게 동난다는 시그니처 메뉴 마론 케이크. 마론 케이크 특징이 뭐예요? 진짜 반 모양 틀로 찍어내는 미니 케이크고요. 그리고 버터를 태워서 헤이즐넛 향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과자도 불맛이 더해져야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뭐라나. 그런 의미에서 이곳 과자점에서 공개한 마론 케이크의 비결은 바로 온도 조절에 있었으니 믹싱한 반죽을 중탕으로 살짝 녹여주는 것부터 헤이즐넛 향 버터를 만드는 일까지 모든 과정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1시간 숙성 들어갑니다. 그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간 반죽을 틀 안에 살포시. 반죽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야 라고 궁금해하던 그 순간 틀에 보니밤을 넣을게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밤하늘이 통째로 쏙. 이러니 얼마나 맛있게요. 사실 마론 케이크의 발음이 프랑스어로는 밤이라는 뜻. 속껍질이 살아있는 보니밤을 넣어주면 색다른 식감도 느낄 수가 있다고요. 오븐에서 빵빵하게 부푸는 마론 케이크를 보고 있으면 덩달아 마음도 두근반 새근반. 마론 케이크가 대표 메뉴가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오픈한 지 이제 4년이 다 돼가는데 새로운 메뉴들도 있고 다양한 쿠키들도 있는데 마론 케이크들을 이제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는지 자꾸들 이제 손님들이 많이 찾으셔서 대표 메뉴가 된 것 같아요. 밤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앙증맞은 비주얼. 마론 케이크 넣어.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론 케이크 있어요. 네, 지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빵 굽는 시간에도 많이 오고 있고요. 특히 운영하고 있는 SNS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픈 전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하더니 문 열기가 무섭게 득달같이 달려온 첫 손님. 기다린 보람이 있다 있어. 마론 케이크 맛있게 잡숴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쌍둥이가 만드는 앙증맞은 마론 케이크 맛보러 오세요. 자, 이어서 만나볼 두 번째 레시피. 한입 베어무는 순간 입안에서 녹는다 카이. 마카 다 반한다는 마카롱이 그 주인공. 디저트계의 만년 인기 스타로 자리 잡았지만 금손이 만들면 인기의 단락도 달라집니다. 어서 오세요. 딸기 마카롱 같이 만들어 볼까요? 마카롱의 생명은 첫째도 식감이요, 둘째도 식감이니 겉은 바싹, 속은 쫀득한 겉바 속존이 포인트. 머랭은 충분히 단단해지도록 쉐이킷. 섞을 때는 악에 다루듯 부드럽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루와 머랭의 한 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섞이도록. 팔뚝은 긴장을 좀 해야 된다는 점. 그래야 명품 마카롱이 탄생한다는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 주의사항은 이때 반죽이랑 머랭이랑 같이 잘 만나도록 붙여주는 과정이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나치게 되면은 마카롱 꼬끄에 기름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꼬끄만 잘 만들면 80%는 이미 완성한 거나 다름없는 마카롱. 종이에 맞춰서 짜면 돼요. 동그란 안에 짜고 나중에 판 칠 때 큰 쪽까지 펼칠 거거든요. 치고 섞고 돌리고 참 멀리도 돌아왔습니다. 디저트의 세계 알면 알수록 어렵지만 군침 돈다 군침 돌아.
호흡곤란 오기 전에 드디어 오븐에서 태닝 맞힌 꼬끄. 달콤한 크림과 딸기까지 얹어주면 핵꿀만 자라가는 딸기 마카롱 완성. 참 은혜롭다 은혜로워. 통 크게 딸기 반죽도 아니고 하나가 통째로. 신생 베이커리들 왜 이래? 도대체 인심 무엇? 딸기는 부모님이 직접 농사짓는 농장에서 아침마다 가져와요. 그게 딸기 마카롱의 비결이에요. 아침 상황으로 돌아가 보니 두 손 무겁게 건네받는 저것이 바로 산지직송 딸기였다. 매일 와야 싱싱한 딸기를 소비자들한테서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일 옵니다. 많이 뿌듯하죠.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데 매일매일 품절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과즙이 팡팡 터지는 마카롱의 비법은 농장에서 매일매일 수확하는 딸기올시다. 과자 부분 꼬끄가 엄청 쫀득쫀득하고 바삭한 게 좋아서 자주 오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크림이 많이 안 달고 부드러워서 맛있어서 자주 오고 있어요. 로컬 푸드가 검증하는 딸기 마카롱. 하늘은 물고 가세요. 냉장에서 3일 안에만 드시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SNS에서 핫한 신생 베이커리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싶다면 That's no. 성격 급한 자 함부로 자리를 뜨지 말라. 마지막 디저트를 찾아온 곳 베이커리라기보다는 카페에 가까운 이곳은 흡사 디저트의 유토피아. 모형인 듯 모형 아닌 모형 같은 진짜 베개 디저트들이 우수수. 언뜻 봐도 이 비주얼 심상치 않아. 저는 프랑스 디저트를 주로 만들고 있어요.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마치 예술 작품을 방불케 하는 이 모양새를 보시라. 이것이 바로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즐긴다는 디저트 아트의 세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급 레시피 개봉 박두. 프랑스 정통 디저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무스 케이크 되겠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숙성까지 무려 3일 이상이 걸린다는 거의 슬로우 푸드급 디저트. 더욱이 봄철 대표꽃 장미 모양 무스를 만들 예정인데요. 프랑스어로 무스는 거품이라는 뜻. 그만큼 가볍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죠. 우선 아몬드 가루를 기본으로 빵 시트를 만드는 것이 첫째. 이렇게 있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죠? 힘들어서 한 결과물이 나오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빵 시트를 굽는 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으니 아직도 대여섯 가지 공정이 남아있다는 놀라운 사실. 아니 무슨 케이크가 이렇게 까다로운 디저트였나요? 카시스라는 열매 퓨레랑 생크림이랑 해서 어제 크림 만들어서 얼려둔 거예요. 보통 무스 케이크 하나당 공정 과정이 5개 이상씩 들어가요. 인내는 쓰고 결과는 달다 했던가요? 여러 과정을 거치는 만큼 맛보는 즐거움은 두세 배로 돌아오는 법. 그럼 여기서 잠깐 무스 케이크의 핵심이 되는 퓨레 레시피 공개 들어갑니다. 생크림과 블랙커런트 열매, 그리고 크림치즈와 요거트 가루, 오렌지 향 럼까지. 이 모든 것이 퓨레의 기본 베이스. 보통 3일 이상 얼려뒀다가 사용하는데 일종의 크림 역할을 하는 거죠. 빵 시트와 퓨레를 틀에 넣고 마지막으로 구워주면 봄철 장미 한마달이 활짝 피어납니다. 여기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초콜릿과 카카오 버터를 섞어 작업을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디저트 아트의 완성. 아유, 이거 어디 아까워서 먹겠어요? 전체적으로 매일 30가지 정도 디저트가 나오고 있고요. 무스 케이크로는 12가지에서 3가지 정도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장미 무스 나왔다고 해서 왔어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단골이 생길 정도로 입소문이 자자한 디저트 맛집. SNS용 사진 인증도 필수 코스. 네, 사장님 처음 오픈했을 때 우연히 지나치다가 들리게 됐는데요. 일단 마카롱이 안 달아서 애기들이랑 자주 오게 됐었고, 휘낭시에나 파운드, 초코 종류도 달지 않고 재료 자체가 이제 먹어보면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물어보니까 재료를 좋은 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자주 오게 되고, 이제 케이크나 이런 거 선물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이제 선물 받으시는 분들도 너무 만족해서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SNS에 업로드 하자마자 핫투스 뿜뿜. 골라 먹기도 벅찬 프랑스 정통 디저트로 봄을 맛보세요. 내 뻔뻔 디저트로 하나를
보내세요.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깝게는 무슨, 보기 좋은 디저트가 먹기에도 그만이죠. 입안에 봄이 피어나는 장미 무스부터 로컬 푸드로 건강함을 더한 딸기 마카롱, 추억 돋는 마론 케이크까지 디저트 하나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핫한 지역 베이커리와 카페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손잡고 길을 네, 요즘 코로나19로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 위생 수칙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고요. 또 소독을, 집안 소독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기환 씨 잘 지키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계절이 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오늘 꽃샘추위가 시작됐습니다만 뭐 이 꽃샘추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 계절은 분명히 봄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공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벌써. 예.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김에 새봄을 맞이할 대청소 우리 기환 씨가 직접 한번 자택 가셔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소식을요? 예, 이번 소식은 알겠습니다. 새봄 맞이. 실내에 있는 이 가전제품들을 청소하는 방법과 청소 후에 그 유지 관리하는 모습을 꽉꽉 담아서 청소 꿀팁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집중해서 봐주시죠. 여러분, 봄이 시작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아직 저는요, 봄을 맞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음도 굉장히 우중충하고, 오늘 보세요. 이 날씨도 너무 우중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인가 머시갱인가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우울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봄맞이 좀 어떻게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우리 집안의 분위기부터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봄맞이 대청소로 우리 마음의 봄을 느껴보러 가보시죠.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마음은 아직도 겨울이라고요? 겨울의 묵은 때 말끔히 씻어버리고 새봄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반짝반짝 우리 집에 새봄을 부르러 출발! 자, 여러분, 이 봄맞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이 대청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이 의뢰한 주인공의 집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니까는 뭐 청소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깨끗하거든요. 그러나 구석구석 쌓여있는 이 먼지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디로 한번 청소를 해봐야 될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여름 뜨겁게 불사르고 겨울잠에 들어갔던 우리 집 에어컨. 호흡기 관련 생활 가전인 만큼 미리미리 점검해두면 좋은데요. 우리 집 에어컨이 그냥 다 부시고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막 지금 막 나사 돌아가고, 어머야, 저기 지금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 알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필터 청소만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그 팬이라든지 그 에바라는 냉각 핀이 있거든요. 그 안에 서식하는 곰팡이들까지 잡지 않으면 그 필터 청소만으로는 그 효과를 보긴 힘듭니다. 보통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에어컨 청소는 필터 청소와 손이 닿는 곳의 물 청소가 전부.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의뢰받는데요. 사실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전문가분을 모시지 않는 이상 일반 주부님들이 청소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다 분해하기에? 자, 일반 가정에서는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시즌에 여름이 왔을 때 사용하실 때에는 주 1회 정도 세척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세척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필터가 에어컨 뒤쪽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당기셔서 빼신 후에 그리고 샤워기를 이용해 세척을 하시는데 샤워기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기 전에 준성세제를 좀 발라서 어느 정도 약품 반응에 시간을 두고 하시면은 더 빨리 때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어컨 필터는 일주일에 한 번 중성세제를 이용해 닦아주면 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럼 분해된 에어컨의 속사정은 어떤지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게 진짜 에어컨을 분해하기 전에는 정말 깨끗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분해하고 났더니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와 진짜 끔찍해요. 근데 이 상태로 여름을 만약에 맞이했다면은 이 호흡기 안으로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더 끔찍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분해해가지고 세척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진짜 제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으면 공기의 흐름이 막히고 통풍도 잘 되지 않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데요. 사람의 호흡기에 들어가면 천식이나 가려움증, 피부 트러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깨끗이 청소합니다. 다음 봄맞이 청소
청소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다용도실에 있는 이 세탁기예요. 이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아주 잘 알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킹 소다, 그 베이킹 소다를 여기에다가 그냥 칼칼칼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막 부풀립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에 막 찌꺼기, 먼지, 막 오염물 요런 게 막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그냥 쫙 빼줘요. 그러면은 세탁기 청소 끝이에요. 맞죠 여러분? 잠시만요. 에?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예요. 제가 그리고 TV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대표님.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세탁기를 구매하고 나서 처음부터 관리를 하셨으면은 그 방법을 쓰셔도 돼요. 하지만 5,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세탁기를 오랫동안 쓰시다가 이제 찌든 때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사용하게 되시면 그 먼지들이 일어나서 안에서 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먼지들이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세탁물에 묻어나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유, 어쩐지 아무리 그냥 옷을 빨아도요, 그 쾌쾌한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땀 냄새, 그 찌든 냄새가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세탁기 문제였네. 세탁조 안에 있는 곰팡이균들 때문에 말랐을 때는 그 냄새가 안 느껴지더라도 물이 묻거나 약간 축축함이 생긴더라면 다시 그 냄새는 나올 수밖에 없으니 완전 분해를 해서 그 곰팡이 잡지 않는 이상 그 냄새는 해결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세탁기 안의 상태는 어떤지 볼까요? 대표님, 이제 나사는 다 분리가 돼 있고, 들어주세요. 네, 이제 나 보기 싫어서 무서워. 통을 어떻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구나. 하지 않구나. 야, 여기 보면은 이거는 진짜 분해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이거 여기다가 박경리 이름도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뭔지. 이거 봐봐. 이거는 진짜 아무리 깨끗한 주부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정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이 카메라 뒤편으로 우리 집주인 주부님이 계세요.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데, 대표님 사실 근데 모든 집이 거의 다 이렇죠? 네, 저거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탁기의 경우 빨래가 돌아가는 통은 깨끗하지만 안쪽에 물때와 곰팡이들이 잘 끼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관리가 잘 된 세탁기가 이렇다고요? 정말이지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장비를 이용해 그동안의 묵은 때까지 시원하게 벗겨냅니다. 한편 거실의 에어컨 청소는 마무리가 되어가는 듯한데요. 저에게 좀 뿌려주세요. 제가 지금 소독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소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요. 이제 향균하고 살균 작업을 위해서 지금 이 피톤치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피톤치드를 흔히 알고 있는 게 그냥 나무 향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피톤치드가 이제 식물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박테리아라든지 그런 걸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내뿜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톤치드는 향균 살균에는 좋기 때문에 저희는 에어컨 작업을 다 끝나고 나서 피톤치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로 세균도 잡고 피톤치드로 향균 살균 작업까지. 이 정도면 올여름이 두렵지 않겠네요. 이제 에어컨 청소 말끔하게 끝났겠다. 이 청소가 된 에어컨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필터 관리가 일단 1차적으로 우선이고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필터를 항상 꺼내셔서 이제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 세척을 하실 때는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물에 담가 놓으셨다가 그리고 그냥 샤워기로 해서 닦아내는 정도로 세척만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동작하고 나시면 내부에 이제 물기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 물기를 말리기 위해서 일부 제품들은 송풍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송풍 기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 온도를 30도로 맞춰놓으면요, 에어컨이 뜨거운 바람을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30도로 해놓으시면 그 자연 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동작하신 걸 생각하셔서 그냥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송풍 기능으로 쓰시면 실외기가 돌지 않기 때문에 전기세는 많이 나가진 않고요. 그냥 송풍으로 바람만 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 건조를 통해서 안에 곰팡이 등 그런 게 서식하지 못하게 건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청소만큼이나 관리 유지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죠? 곰마디 청소를 구석구석 다 했잖아요. 오늘 느낌.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잘 몰랐는데 속속해 하니까 좀 아이들한테도 좀 죄책감도 있었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대표님, 이제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저희가 또 다른 곳에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갈 곳은 어떤 곳이에요? 저희 지금 이제 봄 되면은 그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렇게 찾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의뢰를 받고 헬스장 쪽으로 이제 방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헬스장에 깨끗하게 단장하러 가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와, 아니 헬스장 규모가 엄청 커서 그런지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아니 평소에 이 에어컨 청소 같은 거 사실 이렇게 대형 규모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몇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냉방이 시작되기 전하고 난방이 시작되기 전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번 정도 진행을 하시는 게 분해 청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약 2주에 한 번 정도는 필터 관리를 해주시면 이제 안에까지 오염물이 들어가는 걸 조금 더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소용 에어컨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내부 오염이 심할 수 있어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네요. 어우, 아니 이거는 뭐 눈으로만 봐도 가정용 에어컨 세척하는 거랑은 스케일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막도 이렇게 막 씌워지고 저건 어떤 가정이에요, 네, 대표님? 지금 저 가정은 이제 주변에 오물이 튀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천정형 에어컨 전용 가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품을 뿌리고 있는데 이제 약품을 한번 뿌리고서 고하부의 세척기로 이용해서 세척을 진행하다 보면은 주변에 물이 많이 튈 수가 있어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기적인 청소는 필수. 필터는 물론 실외기와 프론트 판넬, 냉각판 등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들을 찾아서 꼼꼼히 세척합니다. 와, 보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봄맞이 대청소를 말끔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그렇고요. 진짜 청소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이 시기가 진짜 특별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 다시 한번 이 청소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다들 힘든 상황이고 이제 대처해 나가야 할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우리 호흡기에 가까운 제품군부터 먼저 관리를 해야지만 그런 것도 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겨우내 묵을 때 싹 씻어버리고 집안에 반가운 새봄을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봄이 왔어요. 청소 끝! 가정과 영업장의 생활 가전 청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먼지랑 세균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세균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화면을 보니까 진짜 뭐 마음까지 아주 깔끔해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나오셨던 그 전문가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네. 저희 집에도 한번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간 뭐 전문적인 청소는 저런 전문가들이 해주시는데 네네. 우리가 또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청소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또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예를 어떤 들어서 거죠? 이제 창틀 사이에 낀 먼지 같은 거. 네네, 어렵죠.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이게 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창틀에 먼지가 이렇게 막 가득 들어 있으면요. 네. 이걸 네. 문을 열고 환기를 해도 그 창틀에 있는 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환기를 하는 효과도 없고 맞아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네네네.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창틀에 그거 압니까? 용석 씨가? 압니다. 진짜 말씀을 끊으세요. 예. 미안합니다. 팁 드릴게요. 예. 마세요. 자, 창틀에 뜨거운 물을 뿌리시고요. 네. 그다음에 왜 주방에 쓰는 키친타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이제 베이킹 소다를 풀어서 희석한 물을 네. 뿌린 다음에 그 베이킹 소다 뿌려진 키친타올을 네네네. 창틀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1시간쯤 지나서 닦으시면요. 네. 정말 깨끗하게, 정말 새 창틀처럼 보일 겁니다. 창틀이 깨끗해질까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용석 씨가 얘기해 주니까 네. 그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 전문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만큼의 신뢰는 사실 안 가네요. 아, 그래요? 그럼 예. 제가 또 꿀팁 하나를 방출하도록 뭡니까? 하겠습니다. 창틀을 청소해 주셨으니까 방충망에도 먼지가 많이 붙어 있어요. 이 예. 방충망을 청소해 주시려면 네네. 이 방충망 바깥쪽에 신문지나 종이를 대시고요.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시면 먼지 많이 안 날리게 먼지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방법은? 괜찮은데. 네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살고 요새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네. 그 바깥쪽에 어떻게 신문지를 위험하죠. 붙이죠?
그런 고층 방법도 회사인데?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뭐죠? 그렇다면 안쪽에 내 신문지를 테이프로 고정을 예. 하신 후에 주방 세제를 물에 풀어서 네네네. 살살 이렇게 뿌려주시고 30분 뒤에 신문지를 딱 빼시면 신문지에 먼지가 같이 붙어서 쫙 나오는 거죠. 깨끗해집니다. 예, 뭐 예. 귀한 씨는 고층 아파트 살지만 저는 와봐서 알겠지만 2층 살지만요. 네, 네. 2층을 말씀하신- 살지만 네. 청소를 잘 안 합니다. 더럽죠? 예, 예,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신뢰가 좀 안 갔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명수 씨가 말씀해 주신 그 네. 팁들 생각해서 오늘 방충망 청소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완연한 봄 날씨 속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동안 위축됐던 그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이 청소 팁들 잘 생각하셔서 꼭 한 번씩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우리 노기환 리포터가 또 함께 네. 해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다음에 제가 소식 전해드리러 나올 때는 네. 오늘보다 좀 더 밝은 소식, 네, 그리고 희망적인 소식, 네, 좀 재미있는 소식, 네, 네. 이런 걸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요, 좀 밝은 옷을 좀 입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강원도에서 23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근심도 함께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코로나19의 이 모범적으로 대처한 확진자의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네. 이 불안감을 한층 덜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스스로 자가격리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네.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외출을 삼가했고요. 또 가족분들과 실내에서 대화할 때마저도 마스크를 꼼꼼하게 챙겨서 착용해줬다고 합니다. 초기에 네. 이 코로나19를 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결론 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런 모범 이 확진자들이 네네. 늘어날수록 지역사회 감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혹시라도 증상이 좀 의심이 되신다면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보건당국의 지침들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